어, 자, 일단은 이게 보다 보면 일치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읽을 때 주어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랬죠. 그럼 내용은 이제 뭐 자격증에 관한 자격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보는데 보통의 문제는 그 핵심되는 단어들 있죠. 어느 파트에 지금 문제가 나온 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와 관련된 그 연상을 우리 연결어 같은 그 검색 보셨죠? 연결 검색.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아베 딱 치면 있잖아. 아베 딱 치면 쭉쭉쭉 나와요. 아베, 지시, 왕따 뭐 그죠? 쭉 나와요. 예. 그리고 아베 나오면 나베도 나와요. 다 나와요. 쭉쭉쭉쭉 이렇게. 예. 이게 연관 검색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 딱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본인이 한번 테스트 해봐요. 자격이라는 걸 딱 내놓고 그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쭉 한번 적어봐요. 그 시험 지문에 어디까지 커버되는지 보기를 안 보고 그러면 본인의 그 실력을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나와야 되는 자주 나오는 지문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와야지 정리할 때.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래요. 우선순위. 자, 일단은 봐봐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주어가 뭡니까? 시도지사는 그랬죠. 그러면 뒤에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나왔으니까 주어는 시도지사일 거고 여기 파트에 나오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시도지사는 일주일이에요, 1월이에요. 1월 이내에 만다 교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세 가지 파트에다가 줄을 딱 꺼봐요. 딱 그렇게 하면 딱 연결돼요. 예. 그래서 한 부분이 미스났죠? 틀렸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은 자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다. 시등분, 자등분 해볼까요? 시등분, 자등분 그럴 때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뭐냐면 교부는 아니다. 그죠?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가 시등분, 자등분 그래가지고 총 6개가 있어요. 요렇게 딱 끊어보면 다 3개가 공통점이 뭐죠? 재교부예요.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본사무소, 필정, 재교부 그랬고 그런데 자 여기 일단은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닌 것을 묻게 되면 이겁니다. 교부. 시험에 응시할 때 맞죠? 등록을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끊어보시면 위에 시험과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필정의 재교부 그럴 때 여기에 딱 보면 위에는 조례인데 어디 조례? 시도 조례입니다. 밑에는요 시, 군, 구 조례 이렇게 딱 이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다 그럴 때 교부가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X죠. 세 번째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 누구한테 할까요? 아까 자 5개 있잖아. 그죠? 거기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한다 이렇게. 네 번째 자격증에 양도되어 한 자는 그랬는데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되어는 무조건 뭡니까? 취소와 1대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자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몇 건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누가 수행했느냐로 판단한다고. 그래서 대여에 관한 문제까지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오른쪽에 2번. 우리가 유비표 많이 쓰이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컷. 부동산 유스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이게 유사 명칭에 해당되는 대표적 경우의 판례예요. 그리고 유비표죠. 여기는 유사 명칭이니까 몇 대 몇? 1대1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은 3대3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절치와 3대 3이 뭐였어요? 절치와 3대 3. 부정한 등록이에요. 부정한 등록. 예? 부정한 등록. 그 다음에 상치와 3대 3이 뭐였어요? 그렇지. 금지 중 금지의 관직상투예요. 그 다음에 형벌만 3대 3은 그렇지. 그죠? 아셨죠? 무등록자. 몇 대 몇? 네, 3대 3. 무등록자가 했잖아. 그것도 많이도 안 지냈어. 1시간인가 지금 2시간 지냈지, 2시간. 그러면 무조건 몇 대 몇? 3대 3. 보수는? 예, 일단 좌우로 흔들어요, 고개를. 예. 보수는 없어요. 그래는? 오, 그랬죠. 예, 그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기업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을 일단 앞에 사유가 어쨌든 간에 뭔지 몰라도 뒤에가 다 틀렸죠. 자격 취득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누가? 시도지사가 회의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틀렸죠?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가 딱 그러면 적어봐요. 양대부정이 이렇게 양대부정이 됐죠? 그다음 세 번째 자격증 대여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걸 우리는 대여라고 합니다. 네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은 등록 관청에서 한다. 맞아요? 누가요? 그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겠죠.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형벌, 벌칙이잖아요. 그죠? 형벌은 일반인도 그 적용 대상이 되죠. 그 대표적 경우가 양도 대여한 자만이 아니라 양수 대여받은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세 번째, 자, 자격증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일치를 따져라 이 말입니다. 자격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자격만 나온 게 아니라 자격이나 등록이나 섞여 나왔다는 말은 틀림없이 주어하고 일치 문제 따질 거야.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양도 대여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을까? 없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건 4개 봐요. 네 개 했어요. 자, 이게 봐봐요. 공부를 기르려고 자꾸 듣고 있느냐 이게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들은 대로 기억하거든요. 들은 대로 기억하거든. 꼭 순수름으로 뒤집어서 얘기해. 그죠? 대여, 양도, 이중 소속, 어떻게 이렇게 가지? 맨날 듣는 거는 순수가 이중 등록인데 공인중개사법의 기본은 등록에서 시작해요. 왠지 압니까? 등록을 해야 개공이 되고 개공이 돼야 중개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본은 등록이 시작돼요. 등록에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아셨죠? 절치와 몇 대 몇? 1대1. 딱 줄이면 이양이, 그러니까 아셨죠? 예. 해결사 양정이 부대에도 나오고, 아셨죠? 예. 자, 그래서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에 했지. 자, 3번에 이게 보니까 2번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아까 있었죠?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자체가 유사 명칭의 예입니다. 몇 대 몇이라고? 1대1. 그죠? 대표적 경우. 그러니까 대표라든지 사장이라는 명함 못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그랬죠? 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업이에요. 우리가 통상 적법하게 동업해요 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지. 동업하면 그죠? 다른 거지. 물론 이게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우리 동네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약사였는데 그 집에 다 약사예요. 아빠가 약사였어.
그래 가면 우리는 또 사러 가는 사람도 스스로 주문해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요. 예? 어디 아픈데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뭐 주세요 딱 이거예요. 그러면 약사는 약만 줘요. 특히나 이게 분압이 됐잖아요, 그죠? 예, 분압이 되면서 약 조제를 못 하잖아요, 그죠? 처방전에 따라 가지고 약만 이게 줄 뿐이지 조제를 못 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약 파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약방을 하던 게 옛날에 약방 그랬는데 약방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뭐야? 약사요. 조제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죠. 또 가보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진짜. 아빠가 약사면 그 집에 중학교 다니는 딸도 약사고, 그죠? 그 부인도 약사고, 다 약사요. 그것도 처방도 또 환자가 스스로 해요. 그죠? 뭐 하고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어디 아픈데 뭐 먹는 거 없어. 이렇게 잘 안 묻고. 네, 지금은 뭐, 이제 안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공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 사유가 된다. 맞죠? 맞아요? 진짜? 이게 이제 일치예요. 등록증하고 자격증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등록증을 대였으면 등록에 취소돼야지 자격 취소는 아니죠. 자격 취소 사유가 뭐라고? 양대부정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디에도 등록증 대여한 자 이런 거 없어요. 양대부정이.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무조건 공통점은 몇 대 몇? 1대 1입니다. 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입니다. 등록에 보니까 교육이 나오는데, 그렇죠? 교육은 짜다리 출제 빈도가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교육은 독립적인 문제로 막 한 번쯤 나왔다가 몇 번 쉬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뭐 연달아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류만 해보고, 자, 등록에서 교육이 먼저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이 정리해봐요. 교육은 일단 뭐하고 있어, 크게? 실무 교육이 있고, 직무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실무 교육을 받으면 몇 년마다? 2년마다 뭘 받아요? 연수 교육을 받아요. 연수 교육은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2년 되기 몇 월 전에? 6월 전에 공고를 하죠. 통지입니다. 2월 전 통지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업을 하다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까지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이렇게 예방 교육. 요건 누가 실시할까?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요. 딱 정리해 보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분류는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교육이 있잖아요. 실시했는데 제재가 주어지는 거 여기 뭐 있어요?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제재가 주어지는 거.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얘는 규정만 있고 아직 실시된 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안 받으면 따로 뭐 제재가 있겠죠. 그죠? 위법 또는 명령 위반은 그럼 뭐야? 그죠? 근데 이 업무정지라고 하기에는 경미해. 왜? 왜냐면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끝이거든요. 그죠? 어쨌든 누가 누구에게 할 때 연수교육만 제재가 주어지고 실무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은 제재가 있을 수가 없죠. 왜? 교육 안 받으면 등록 안 받아주고 신고 안 받아주면 되니까. 예, 이렇게. 자, 갑니다. 그러면 실무교육이 나오는데 우리가 교육 업무는 우리가 위탁할 수 있죠. 자, 일단은 교육에 관한 업무, 교육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 직무 해가지고 어디다가 위탁할까 이건? 그죠? 교육은 학교 있죠. 학교 또 협회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 업무 위탁은 항상 뭐가 따라오죠? 관보고시라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교육을 수탁받은 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되죠.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인력하고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인력이다 할 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있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 분야 박사는 없죠?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은 6개월. 변호사 전임 강사는 우리는 그럼 변호사 전임 강사는 그래요. 우리보다 짧아요. 일단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만만한 게 우리는 몇 년이라고? 3년. 변호사 전임 강사는 2년. 7급 공무원은 딱 7 보는 순간 6 생각 안 합니까? 그 분야 최고 전문가는 박사니까 없어. 박사. 그죠? 박사는 다 알죠? 근데 진짜로 그 예전에 박사는 옛날에 박사는 박사였어요. 그래도 지금 박사는 지금 알아요. 옛날에 우리 궁적 통일 그러니까 거기에 달하면 그죠? 어느 수준 이상을 올라가잖아요. 한계에 도달한 자는 보통 사람과는 달라요. 나이와 관계없이. 안 그렇던가요? 저는 그 예전에 정말로 그 아이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돌하고 맨 애들 우습게 봤거든요. 딴 따라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관점에 딴 따라 아니면 그냥 막 그냥 약간 겉멋 들어가지고 막 이런 줄 알았거든요. 물론 어중간한 애들이 그래. 그런데 최소한 걔들도 TV 화면 놀라면 몇 년간을 빼 빠지고 고생했어요. 정말 몇 년간을 완전히 막 거의 쉬는 것도 없이 하루에 열 몇 시간 춤을 춰봐야 이게 춤인지 노동이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거쳐가지고 어느 때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지고 뜬 거죠. 그 정도 실력 없나? 실력은 저는 가끔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 정말 타고났어. 옛날에 동의전은 그저 저 동의 있잖아요. 동의 위지 동의전에 보면 한국 애들은 흰옷을 좋아하고 조선족 있잖아요. 흰옷을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얘를 알고 근데 그런 걸 보면 확실히 표현 나는 게 음식 하나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음식 하나를 보면 알아요. 또 하나의 음식에 얼마만큼 메뉴가 많은지 세계적으로 치킨 종류가 많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도대체 치킨 종류가 무슨 그러면 근데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색깔을 보면 표현을 이제 물론 영어도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겠는데 근데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정말로 언어가 화려해요. 노랗다. 노랗다에서 시작되죠. 노랗다, 노리끼리하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옐 뭐 화이트 그린 이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그죠 짙은 그 다크 그린 화이트 그린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묘사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그 다양해요. 물론 외국에도 영어도 그렇긴 해요. 그 제가 이방인을 읽었을 때 그 원어를 봤는데 그 빛 묘사가 엄청나게 그 예민하고 약간 아주 그 센티브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근데 하여튼 문화나 음식을 보면 그 문화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음식을 진짜 단순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드 치킨 이 끝이 아니고 그죠? 하여튼 우리 근데 저는 그래 가고 예전에 그런 게 시간이 갈수록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한국 우리나라 문화는 애기세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건 나쁜 게 첨단을 다 못 알았어. 좋은 것만 못 알아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기스만 못 알아. 애기스만. 그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걸 했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 대만입니까? 거기에 저 부자 있죠. 이 누구죠? 그 사람이 사귀어야 될 동업하지 않아야 될 6가지 인간. 그 다음에 사귀어야 될 7가지의 인간들. 그러니까 부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아야 했어요. 예, 부정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동업하지 말아야 되고 동업할 거면 그거 읽어봐요. 동업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 있어요. 예. 예. 딱 보니까 딱 그렇더만 진짜로. 아니요, 왜냐하면 중개업도 하다 보면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그치 막 같이 동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동업인데 아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동업은 아셨죠? 중개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딱 뭐만 배분 이게 배분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실무기업 가요. 이게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되고 시설은 뭐였죠? 강의실 몇 개? 1개 이상.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무 딱 가봐. 실무부터. 자,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개공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스스로 반성하세요. 결혼했는데 다음 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 이거 똑같은 거야. 그죠? 누구? 등록 신청자하고 누구? 소공이에요. 등록 신청자는 누구죠? 공인중개사인 자 누구? 법인인 자 이렇게요. 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얘기합니다. 등록 신청자. 그리고 법인이라 할 때 누구를 말할까?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을 말하겠죠. 사원, 임원, 전원을 말합니다. 전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3분의 1은요. 공인중개사이겠지만 3분의 2는 일반인이죠. 일반인인 사원,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받으면 유효기간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이니까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종별 변경이거든요. 종별 변경의 경우에도 신규 등록에 의하지만 실무교육은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그리고 실무교육의 내용은 뭘까요? 법률 지식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배우시는 6가지 과목 있죠? 그 과목이 바로 실무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럼 법률 지식이다. 그러면 1년 법률 지식 그랬고 시간은요? 28에서 32시간 이렇게 됐죠? 실무교육 그럼 다른 건 접어두고 누가? 시도의사가. 유효기간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실무교육. 안 받으면 뭐 등록 못하고 고용 못하겠지. 그렇죠? 실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갑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게 포인트죠.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의 실시권자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는 모든 교육의 공통이죠. 실무, 연수, 직무교육의 공통된 내용이 직업윤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서너 시간입니다. 됐죠? 다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봤죠?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할까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개공, 소공입니다. 자, 그러면 소공이라 할 때는 고용인으로서의 소공도 있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누구? 공인중개사인 자를 우리가 소공 그러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은 OX, X입니다. 그 중에 누구? 소공입니다. 개공, 소공이 받죠. 몇 년마다? 2년마다 2년 되기 2월 전까지 통지한다 그랬고, 그리고 교육 내용은요 법률 지식을 배웠고 맞죠? 그리고 그게 2년이 지났으면 개정됐을 거고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법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법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됐죠? 연수 교육입니다. 시간은요. 실무 교육의 하프입니다. 얼마? 32의 절반이니까 16이죠. 12에서 16시간 이렇게 연수 교육. 실제로는 하루는 오프라인으로요. 하루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8시간을 교육을 받아놓고 받아야 받을 수 있어요. 일단 현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무, 직무, 연수 교육까지 해가지고 딱 요 기본 털. 그리고 요걸 연수교육을 안 받았죠. 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누가 과태료 처분 누가? 시도지사가. 처분 대상자는 개공, 소공이 하겠죠. 이렇게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국장 등이 누구를? 개공 등을 대상으로. 그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죠.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누가? 국장 등이. 이해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알려주더라? 교육 며칠? 10일 전에 뭐 할까요? 공고 또는 뭐다? 통지입니다. 요거 연수교육은 통지고 이거는 공고 또는 통지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까지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1번 보십시오. 실무 교육 딱 그러니까 머릿속에 탁 튀어나와야 돼. 시도지사 그죠? 1년 그다음에 누구?
직업 법률 지시까지. 자, 가보죠. 법인인 개공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명합자에서는 뭘 말한다?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유한 책임 사원은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소공의 고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공으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세 번째, 실무 교육의 내용은 뭘 기본으로 법률 지식 줄 딱 끄고, 그죠? 실무 교육 시간은요. 28에 32, 32에 44 이거 어디서 봤어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그죠? 기억나십니까?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 기간이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이번 총괄적인 교육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각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교육의 기본적인 그죠? 각 시도마다 다를 수 있죠. 국장은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오른쪽 교육 지침에는 강사 자격, 수강료,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거 이제 지문에 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두 번째, 세 번째 직무 교육은 누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그죠? 그다음에 4번 직무 교육 시간은 서너 시간이죠. 그다음에 직무 교육의 내용은 그냥 직업 윤리입니다. 중개 보조는 그냥 사무실에 그냥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돈 갖고 안 튀면 돼. 남 맡기는 돈. 그러니까 직업 윤리만 하면 돼. 그러니까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상 중개 및 경영 시험 이거 뭐겠어요, 이거? 예. 연수교육이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 보시죠. 자, 4번에 교육 등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자, 4번 교육국장은 실무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셨어요? 위탁 시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국장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직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 시도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죠?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등록관청이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뭐였죠? 아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입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국장 등 시도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고치고 공고하거나 통지줄을 닦으세요.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은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 됐죠? 그 다음에 6번 26번이 아니고 6번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죠. 연수교육 시간은요 12에 16시간.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누가 누구에게? 시도지사가 개공 소공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죠?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42페이지에 등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등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보죠. 일단은 자, 등록. 제가 사무소라고 했고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가 누굽니까? 개공이고 그러니까 개업공유 등록 이퀄 사무소니까 개공은 뭘 두고 있다?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6월 이상 장기간의 휴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경우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사무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개공인 한 해는 즉 등록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뭡니까?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등록의 효력, 등록한 때보다 개공이 되니까 등록 전에는 뭐겠어요? 무등록자예요. 그리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이후도 뭐다? 무등록자입니다. 예, 그래서 등록 이퀄 사무소 이 법에 등록한 자가 개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개공이 중개업에 종사한다 그랬죠. 중개업에 종사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등록증이 뭐 되어 있다?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X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 내용. 그리고 등록의 성격을 얘기할 때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게 4개 있었죠. 해봐요. 순서대로 이제. 그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리고 양도 대여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등록은 취소하고죠. 하고 몇 대 몇? 1대 1입니다. 이건 개공이죠. 그래서 개공과 소공의 차이를 물을 때 가장 대표적 경우가 이겁니다. 소공의 이중소속은 자격 정지와 1대 1. 요거는 개공은 절치와 1대 1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까지 해가지고 무조건 금지죠. 해결사 양정이 부대할 때 나오는 거 혹은 이항이 그러죠. 절치와 1대 1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항이 하는 거. 자, 요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등록에 관한 개념도 알고 등록의 무등록자인 경우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등록 신청 단계에서 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이후에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뭐다? 무등록자다. 그랬고 무등록자는 몇 대 몇? 3대 3. 무등록자에 대한 보수는? X. 그리고 거래는 뭐다? 유효다 해가지고 딱 그겁니다. 자, 그러면 보죠. 현행법상에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자는 누굴까요?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 이제 진짜 개공이라 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또 법인. 이 법인은 중개법인일 수도 있고 특수법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개법인의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특수법인도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안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예외가 있죠. 지역 노요 같은 거.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할까요? 등록관청에 대해서 하겠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았다. 등록관청이 누구를 등록관청 그러죠?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부동산 소재 관할청이에요?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청이 아니고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 그럴 때 구는 자치구예요? 명칭상구예요? 명칭상의 구를 말한다 하셨죠? 네. 그래서 등록관청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뭘 갖춰야 돼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돼요. 등록 기준의 기본이 뭐냐면 결자실사예요. 자, 결자실사 그래가지고 4개가 기본이죠.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고 그죠? 예, 아니라 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실무 교육을 받았다. 사무소로 갖췄다. 근데 우리가 사실 증명할 건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자격을 취득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게 아니죠. 누가 확인할까요?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뭐하더라? 자격 확인 요청이죠.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관계기관이 있죠. 관계기관에 대해서 결격 여부 있잖아요. 결격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한번 토탈 적어보면 그래서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 자격을 취득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자격증 사본이 첨부 서면에 나오면 OX다. X죠. 그리고 이 등록 신청자가 법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했겠죠. 그러면 등기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봐야 돼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우리가 제출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죠?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출하는 서면에 자격증 사본도 필요 없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필요 없죠. 그리고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가 아닌가는 대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건축물 대장 등본을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 등록관청이 스스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필요가 없고, 맞죠? 그리고 사무소로 사용한다 그럴 때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 거 4개 해봐요. 4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뜻이 뭐였죠?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그리고 미등기 건물, 그리고 기재 전 건물 되죠? 4개. 안 되는 건 무허가, 그 다음에 불법, 그리고 가설 건축물.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뭐가 있어요? 요거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뭘까요? 임대차 계약서 쉽게 말해서. 그럼 자기 소유 건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출할 게 없어요. 네,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다 그럴 때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등기부를 제출해야 되잖아. 건물 등기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거 누가 확인하는가? 등록관청이 확인할 거니까.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있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 첨부 서면이에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등록관청은 확인하겠죠.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될까요? 며칠? 7일 이내에 등록에 통지를 하죠. 구두로 서면으로 7일 이내 통지입니다. 7일. 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우는 처리기한이 7일 그랬고 통지 이퀄 뭡니까? 등록입니다. 등록. 그죠? 그러면 등록에 통지를 받았다는 말은 개공가 법인이 뭐가 됐든지 공유사 법인이 개공이 된 거죠. 개공이 되었다.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왜? 등록증이 없으니까. 등록에 통지를 받았지 등록증을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개공이 어디다가 보정기관에 대해서 뭐 한다? 보정을 설정합니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한다 언제까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래서 순서를 딱 보면 등록이 먼저입니까? 보정이 먼저입니까? 등록을 하고 보정 설정이죠. 그러면 보정기관은 개공에 대해서 보정서를 교부해 주죠. 보정서 교부를 받은 개공이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대해서 보정 설정 신고를 하겠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꼭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생략할 수도 있다. 언제? 보정기관이 등록관청에 대해서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등록관청은 보정 설정 신고를 받고 이제 업을 할 준비는 끝난 거죠. 네, 업을 하기 전에 하나 더 할 게 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의무사항 가운데 인장 등록이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신청은 할 수 있다. 언제? 등록 신청 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래서 업을 할 준비는 다 끝났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을 교부한다. 7일가 짝이 지어지는 게 뭐더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의 교부를 했죠. 그럼 등록증의 교부를 받으면 개업공인회사가 이제 중개 업무를 개시하겠죠. 중개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 개공의 중개사무소에 뭐가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을까? 등록증, 자격증, 원본, 그죠? 등록증, 자격증, 원본, 보정서, 보수표가 걸려 있어요. 이걸 누가 걸어야 돼? 개공이 걸어요. 그럼 소공의 자격증 누가 걸어요? 개공이 걸어야 했었죠. 그 개시 안 하면 제재는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공이 업무를 개시합니다.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데 개공이 또 다른 종류의 개공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우리는? 종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종류를 바꾼다.
개공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법에서 뭐 한다? 등록한다 말이죠. 새로 등록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공의 정의가 뭐죠? 이 법에서 뭐 한 사람? 등록한 사람이 또 등록한다. 그럼 이중등록이죠. 이중등록을 방지하려면 폐업해야 되죠. 근데 폐업 대신에 어떻게 하더라? 종전등록증을 뭐 한다? 반납해야 한다. 종전등록증 반납입니다. 이게 종별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종별 변경이라 그럴 때는 뭐가 원칙이다? 신규 등록이 원칙입니다. 요거.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신규 등록이지만 이때 실무교육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왜? 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딱 한 개. 그러니까 종별 변경 그러면 신규 등록이 원칙인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 부칙상의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 어디에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입니다. 내에서. 이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되면 신규 재교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러죠? 그리고 종전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변동사항이 없는 건 다시 제출할까? 안 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규지만 등록증 재교부에 의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내용, 등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등록증을 교부했잖아. 그죠?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했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있죠? 협회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음 달 며칠? 10일까지 통보해야 되죠?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끊는 거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통보하던 협회는 또 어떻게 할까? 법원 행정처장에다가 통보하는 거 기억나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김했을 때. 그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통보하는 사유가 뭐 있더라? 등록상 맞죠? 그 다음에 신고상. 신고 기억나는 거 해봐요. 다 뜯으면 돼. 등록 있고 사무소죠. 사무소, 분사무 설치, 사무소 이전, 고용 신고, 협회업 신고, 분사무 설치, 신고 이런 거 아까 신고 사무소 해서 신고 사항이에요.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행정처분 사항도 모아서죠. 여기서 행정처분이란 뭘 말할까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을 말합니다. 왜? 통보 주체가 등록관청이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까지만 갑시다. 더 나가버리면 또 막 하여튼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통보, 등록 관련해가지고 일단 기간이 나오면 봐봐. 기간이 뭐 있어요, 이게? 나오는 게. 지칠이라고 뭐요? 지치업체 짝이 돼 있죠. 그리고 나오면 저기 다음 달 하는 거, 이거. 다음 달 하는 거. 이 정도.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등록부터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혹여 풀어볼까 싶으실 수 있잖아요. 싶으면, 겸업이잖아요. 겸업, 고용인, 일단 겸업 정도까지는 풀어보십시오. 이해하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파트에 나오는 최소한 기본적인 문제는 다 정리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얼마 정도 이 속도를 낼까 생각했는데,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문제를 풀어도 되겠어, 시간이. 이해하겠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